교차하는 두 점 중 하나이다. 저 밑에 별자리 하고 있는 글자 뭐예요? 현재 춘분점은 물고기 자리에 있다. 아, 물고기 자리. 이게 중요하죠. 이게 매우 매우 중요하죠. 네. 왜 그러느냐? 황도 12궁이라는 12개의 별자리가 있습니다. 네. 태양이 한 달에 하나씩 네. 약 하루에 한 달에 한 개씩 이동을 하는데 3월달 춘분 기간에는 태양이 동쪽에서 딱 뜰 때 물고기 자리와 함께 뜹니다. 그래서 물고기가 태양을 상징하는 거예요? 네. 그래요. 맞아요. 네. 저기 기독교 마크도 물고기 마크예요. 부활. 부활. 부활은 3월에 일어납니다. 3월은 물고기 자리예요. 그리고 당연히 불교에서도 물고기가 나옵니다. 우리 김혜김 씨. 네. 김수로 왕릉에 가면은 쌍어도라고 물고기 두 마리가 딱 있어요. 네. 진짜 있네요? 네. 그쵸. 오. 이슬람. 왼쪽 위가 이슬람이에요. 네. 이슬람도 당연히 초생달 위에 물고기가 있습니다. 박사님이 물고기 썼네? 네? 물고기를 썼네? 저기 아, 보니까. 그렇죠. 왕이네, 왕. 왕이네. 그래가지고, 네. 이 물고기를 써서 이슬람, 불교, 기독교, 뭐 러시아, 종교, 개신교, 카톨릭 뭐라고 부르는 간에 그 종교의 이름은 그냥 이름일 뿐이에요. 그렇죠. 하지만 본질로 들어가면은 다 같은 심볼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게 보이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게 다 태양을 가리키고 있네요. 태양과 북극성이에요. 네, 근데 북극성, 오늘은 네. 제가 태양에만 집중해서 네, 네, 얘기합니다. 네. 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것인데 불교에서는 물고기를 두 마리를 그렸어요. 물고기 자리를 보신 적 있어요? 별자리? 물고기 별자리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두 개의 물고기 모양이에요. V, 네. 빅토리의 모양으로 네네. 생겼어요. 그래서 물고기 자리에는 물고기가 두 개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쌍어도를 저렇게 그리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물고기도 쓰고 이 네. 남쪽 동남아시아도 물고기도 쓰지만 티베트 불교에서는 이렇게 그립니다. 이게 사람 눈인데요? 네, 눈. 네. 눈으로 묘사해요. 그래서 이쪽 티베트 그 김병모 씨가 쓴 그 허황우루트인가 거기에 보면 이 사람이 물고기를 쫓아가는 그 책 내용이 나와요. 네. 거기 보면 이제 그 사람이 인터뷰를 하는 게 나오는데 그때 네팔 원주민한테 야, 저 불탑 저기다가 눈을 그렸는데 너희는 물고기 안 쓰고 눈 쓰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냐? 저거는 부처님의 눈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여기 이마에 이렇게 눈. 있고 눈. 원래 저 자리가 물고기의 자리인데 물고기의 자리에 눈을 그려놓은 거예요. 그 모든 왕의 영혼은 네. 북극성으로서 내려온다고 믿지만 태양신 숭배 사상도 있어요. 그래서 그 두 개를 다 일치화해서 보는데 북극성의 위치를 우리가 바라보면은 은하수가 이렇게 있고 네. 그 다음에 태양이 지나가는 황도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네. 그 가운데에 북극성. 북극성이 있어서 눈처럼 보여요. 그러네. 그게 전시안의 실체죠. 네네네. 네, 그건 내가 나중에 다른 시간에 또 내가 이야기를 할게요. 그러니까 쌍어도고 그러니까 눈을 두 개를 그린 네. 것처럼 표현을 한 거예요? 네, 비로소서 우와. 해의 눈과 달의 눈. 네. 이거 다 설명하면 굉장히 복잡해지니까 네네네. 제가 이건 일단 생략하고 어쨌든 물고기다. 라고 해서 그러니까 오늘날 이야기하는 모든 고등 종교는 물고기 자리 종교입니다. 네. 물고기 자리 태양신 종교예요. 서양이든 동양이든 간에.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왼쪽 위에 그림에 이슬람의 초생달 위에 물고기가 저게 나중에는 저기 요 가운데 이 사진이 보면 저게 초생달과 금성이에요. 네. 저 마크가 몽골에도 있죠. 네. 몽골 국기 맨 위에 보면 소연보라 그래갖고 이렇게 저 상징이에요. 달과 금성을 뜻하는 거군요. 네. 몽골에서는 저걸 태양이래. 태양이나 금성이나 같아. 왜? 금성이 자라서 태양이 되기 때문에. 네네. 어쨌든 태양을 그런 물고 건데 오니까. 그래서 저 심볼을 이슬람에서는 저렇게 물고기를 묘사한대요. 금성을 물고기로. 네. 달 위에 물고기가 있네요. 네, 근데 저 물고기가 나중에 어떻게 변하느냐? 오각별로 변합니다. 지금 이슬람 국기를 보면은 네. 초생달과 금성인데 금성을 오각별로 묘사해요. 사탄을 의미하는 별? 천만에 만만했죠. 그런 거 아니라 그랬잖아요. 666의 별. 절대 그렇지 않죠. 자, 그럼 오각별인데 그럼 왜 금성을 오각별로 묘사하는 거예요? 네. 진짜 왜 그래요? 이거는 그 동영상을 보여줘야 됩니다. 네. 그 금성,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금성 지구가 이렇게 공전을 할 때 지구, 금성, 태양이 일직선 정렬이 될 때가 나와요. 그거 한번 동영상 좀 보여주세요. 이건 백문이 불여일견이야. 이거 저작권 걸리는 거 아니죠 또? 됐지? 됐지? 네. 저렇게 일직선 될 때다 빨간색 점을 찍죠? 이렇게. 쭉 보세요. 또 찍었다. 점점 모양이 나오죠? 네. 네.
저 일직선이 되는 점들을 됐습니다. 연결하니까 그만 보여주세요. 별이네요. 네. 그만 보여주세요. 그래서 오. 그만 보여주세요. 됐습니다. 그래서 오각별은 금성을 상징합니다. 일직선이 되는 지점. 그렇죠. 아니 어떻게 그런 걸 찾았지? 그 옛날에요? 이걸 찾은 제가 더 놀라운 거죠. 아니 박사님 원래 알았다고 냈다고. 대단하지. 근데 네. 저 사람들이 저 주기를 보려면 하루 이틀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금성은 오각별로 묘사를 하면서 황도 12궁 중에 태양을 상징한 물고기를 같이 그래요. 태양과 금성을 하나로 본다고. 물고기와 왜? 같이 뜨고 성장을 해서 금성이 성장해서 태양이 되기 태양이 때문에. 되니까. 그래서 물고기를 그리기도 하고 그 자리를 금성을 표시하는데 거기에다 오각별을 그리기도 해요. 진짜 그리고 기가 막히네. 몽골에서는 저걸 어떻게 그리냐? 금성을 그리는데 금성을 불로 묘사합니다. 네네. 왜 그러느냐? 탱그리 신화, 몽골 탱그리 신화에만 뭐가 나오냐면 탱그리가 우주를 창조할 때 네. 탱그리가 그 우주를 창조할 때 하늘을 날아갈 때 백마를 타고 날아다녔다 그래요. 네네네. 마치 신라 천마총에 보면 백마, 네네. 천마 있는 것처럼 네네. 탱그리가 백마를 타고 날아다니면서 우주를 창조할 때 오른손에다가 금성을 이렇게 창 같은 데 꼽아갖고 금성 머리 위에 불을 붙여서 다녔다 그래요. 그래서 금성을 묘사할 때는 이 불타는 공 모양으로도 네네. 그립니다. 그래서 불타는 공 모양, 오각별, 오각별. 물고기는 다 하나의 개념이에요. 태양을 상징하는. 네. 그러니까 태양이라보다는 천자지요. 네네. 아들이니까. 네네. 네. 와 신기하다. 천자라는 건 뭐야? 하늘로부터 네. 그 네. 하나님으로부터 임무를 부여받고 지상을 내려와서 그 뜻을 펼치는 자거든요. 그거를 우리나라에서는 고대에 그걸 천자 네. 혹은 뭐 이제 뭐 탱그리 네. 뭐 이런 식으로 부르요. 그러니까 탱그리란 단어는 단순히 하늘의 태양도 탱그리지만 지상의 하늘의 기운을 받아서 태어난 지도자도 탱그리라 불러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그래서 그 문장을 고대 문헌을 보면 네. 그래서 다 쓰이는데 그래서 보면은 이 모든 개념이 전 세계가 동일하다예요. 네. 주로 유라시아 기마 민족 신앙하고 네.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큰일 났네. 네. 네. 너무 뗄 때 뗄 수 없이 똑같은데요? 그러니까 제가 김해 김씨인데 우리 김해 김씨 이 가야의 문화에 유대교의 문화와 비슷한 것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죠. 네. 그럴 수밖에 없지. 비슷한 게 아니고 똑같아요. 얘기 들어보면. 아 똑같죠. 왜냐 사실은 단어는 그저 발음에 네, 불과한 네. 거니까. 네. 네. 그래서 내가 이런 거시기를 막 이게 근데 30%라고요? 네, 이게 30%밖에 안 돼요. 더 많아요. 대박. 그리고 자, 그래서 이게 나우루즈 때에는 이런 식으로 네. 그 뭐랄까 이 축제를 하는데 이건 이슬람이에요 이제 네. 이렇게 춘분 축제를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부활절이죠. 이런 식으로 축제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 음식을 먹고 모닥불주를 빙빙 돌면서 이렇게 불주위를 돌면서. 예, 이거는 뭐를 상징한 거냐면 원래 태양을 중심으로 별들이 도는 거를 묘사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무등을 태웠어요, 어른끼리. 저 손을 잘 보십시오. 이렇게 물고기 자리다. 그거 아니요, 새? 그거는 아니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이거. 새? 네, 새 날개짓. 그러니까 부활. 네, 우리나라 그 전통 춤을 보면 어깨춤을 춘다 그러잖아요. 네네. 어깨춤이 바로 새가 날개짓 하는 모양을 만든 게 오늘날 우리나라의 전통 춤입니다. 이렇게 주니까. 네. 이게 뭐 이렇게 추잖아요. 이게 새 날개짓이에요. 네. 근데 이것도 물고기 자리네? 얘들은 그거 모르고 하는 거예요. 이건 아마 그러니까요? 그 얘네들이 테러 활동하면서 우리가 미국을 이기겠다는 의미로 아마 빗소리? 승리의 의미를 했을 거예요. 근데 뭐 어쨌든 좋다 이거야. 그래, 이렇게 해서 네. 코도 끼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차하르샴베 수리라는 예. 그 축제가 이거 그때 하는 건데 네. 그때 여기 보면 이렇게 불을 걸어가는 축제를 네네. 많이 합니다. 불을 걷네. 네. 수리가 이제 우리나라에 수린날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그리고 김수로 왕의 수로라는 말이 네. 있는데 이 단어는 전부 다 태양을 상징합니다. 수로, 수리 다 태양을 상징하는 거예요. 수리. 고대 산스크리트어에서 기원한 거예요. 이 수리라는 단어에서 영어의 sun까지 나오죠. sun 그리고 저 솔로 네. 이런 단어들이 다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이거 뭐지 쥐불놀이 네, 쥐불놀이. 이때 합니다. 여기서 그리고 이렇게 동그란 빵을 먹어요. 왜냐하면 동그란 빵을 먹는 이유가 바로 이때가 태양을 먹는 의식이기 때문에. 네. 그 보시면은 이 빵을 잘 봐요. 가운데 문양이 가운데 있죠. 문양이 있어요. 네. 이거 그 불교 문양 아니에요? 근데 얘들 이슬람인데? 그러게? 예. 불교 문양인데? 예.
그러면 얘네들이 불교 신자냐? 천만에 만만하죠. 제가 예전에 그 얘기했을 거예요. 십자가도 원래 기독교 문화가 아니라 그랬죠. 네네. 이게 샤머니에서 왔다. 초색달과 금손도 원래 이슬람의 문화가 아니라 그랬죠. 네. 이게 샤머니에서 가져온 거라고. 불교 만자도 원래 샤머니에서 가져온 문화입니다. 요거는 제가 석가탄신일날 할게요. 이건 석가탄신일날. 예전에 박사님이 네. 불교의 그 만자가 어떻게 생긴 건지 그 유래는 얘기해 네. 주셨어요. 석가탄신일날 만자의 유래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할게요. 재밌겠다. 네, 또 모든 건 천문과 관련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중요한 게 여기까지 보고서 결론은 뭐냐? 모든 천문 현상은 다 별자리와 관계가 깊다. 네. 예요. 별자리 깊고 이 별자리를 중심으로 해서 부활이라는 개념이 매우 중요했다. 왜냐 고대인들은 태양신 숭배 사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네. 태양이 뜨는 게 매우 중요했어요. 그럼 왜 굳이 중동같이 더운 지역에 사는 네. 그 유태인들이 태양에 그렇게 연연할 필요가 있었는가요? 그렇죠. 항상 거긴 따뜻한데. 왜냐하면 이 종교가 시베리아에서 왔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거기는 태양이 없어졌다 생겼다를 안 그렇죠. 하잖아요. 그래서 추운 지역에 살던 사람들에게 있어서 태양의 부활은 정말 목숨과도 같이 중요한 거였어요. 그러네. 네. 유대인들도 그거를 따를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더운 지역이잖아요. 더운 지역인데. 그런데 왜 그게 되냐? 그 시베리아 샤머니즘이 남방으로 이동하면서 그 민족들이 전파한. 한 거예요. 그래서 대박. 자 지도를 봐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여기 보자. 요걸로 해야겠는데 요 노란 적 여기가 어디냐면은 그 야쿠티아 사하 공화국이라는 데입니다. 야쿠티아 사하공화국이요? 여기서 우샥이라는 축제가 하는데 이게 7월 한 20일경에 하는 축제예요. 네네. 그러니까 절기상으로 따지면 하지입니다. 네. 얘네들은 그때 하는데 지금 유대인들이랑 12월 크리스마스, 부활절, 여기 네. 6월절, 이탈리아가 조금씩 다르죠? 네. 근데 기본적으로 북방 샤머니즘에서 왔다 했잖아요. 네네. 이쪽 북극권에 가야만 제가 뭐라 그랬어요? 그 12월 25일 날 태양이 뜨는 걸 그 부활을 볼 수 있다고 했죠? 네네. 근데 이 북극권에서는 태양의 부활을 언제 볼 수 있냐면은 12월 21일 날 태양이 죽어서 12월 25일 날 태양이 뜨는 거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얘네들의 신년의 기준은 12월 21일 예. 그리고 12월 25일을 부활절로 정하는 거예요. 아, 네. 이게 북극권에서. 네. 근데 얘네들이 남쪽으로 이동을 했단 말이에요. 남쪽으로 이동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게 안 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얘네들은 그때부터 기점이 어떻게 되느냐? 얘네들은 좀 연장돼서 3월로 밀리기 시작합니다. 아, 그래서 연장이 유대인은 4월까지 밀려요. 네. 점점 늘어나기 시작해요. 왜? 거주 지역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3월 20 며칠부터 네. 4월 25일까지인가 다양하게 나타나는 이유가 바로 위도의 차이. 하지만 기본 컨셉은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새해와 부활이라는 개념이 남방으로 이동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개념은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날짜는 변합니다. 당연하지. 근데 얘네들이 부활을 태양을 따를 필요가 없는데 천문을 보고 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그게 바로 거니까 이렇게 고대 그 내려왔으니까. 태양 숭배 사상으로부터 내려온 거예요. 네, 우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그게 남쪽에서도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초의 기온은 북방이에요. 자, 그래서 내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네. 지금 우리 예를 들어 한국이 지금 1시다. 오후 1시다. 그러면 카자흐스탄은 3시간이 느리니까 오후 10시입니다. 맞나? 네, 네. 오전 10시까지. 오전 10시. 이런 식으로 시간이 변한다고요. 왜? 경도가 다르기 때문에. 따라서 한국에서 시간을 정할 때 네. 우리가 1시면 카자흐스탄 10시가 되는 거예요. 네네. 왜? 그거는 그 위치가 맞기 때문에 다르기 때문에. 네. 근데 만약에 이거를 같은 시간대로 한다면 그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같은 시간대를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우리가 이번처럼 새해에 태양 뜨는 거 보겠다가 딱 거 있는데 우리 한국에서는 태양이 뜨는 게 보이는데 카자흐스탄에서는 아직도 밤일 수가 있다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시간대라는 게 탄생한 거예요. 아, 그러네요. 그렇죠. 그래서 왜 시간대라는 게 존재하느냐? 지구가 자전을 하면서 태양이 뜨는 그 속도, 보이는 위치, 각이 다르기 때문에 생긴 거예요. 그래서 시간대는 다르게 존재하는 게 상식이죠. 따라서 시간은 거주 지역을 중심으로 변한다. 네. 따라서 종교는 자기가 있는 위치로부터 각자 다른 알아서, 형태의 네. 신의 이미지가 나온다. 그렇죠? 네, 하지만 그 안의 의미는 똑같다. 네. 근데 근데 이 얘기를 제가 왜 하느냐? 만약에 네. 만약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거니까 중국은 동서로 긴 나라입니다. 네. 카자흐스탄도 시간대가 둘로 쪼개져 있나 그래요. 그런데 기니까. 네. 근데 중국은 시간대가 하나입니다. 하나의 중국 정책에 의해서
북경과 신장 위구르 자치주의 우르무치의 시간대는 네.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골 때린 게 뭐냐 그래갖고 모든 행사를 다 같은 시간에요? 골 때린 거지. 그러니까 북경을 기준으로 그러니까 이게 종교 권력이 아니라 국가 권력이 어디 있어요? 북경에 있잖아. 네. 북경 표준시라고요. 그러니까 북경 표준시로 새해 태양이 딱 떠서 와 하는데 미쳤다. 저쪽은 한밤중이야. 안 떴어. 그런데도 거기도 와 해야 돼. 태양이 떴다고. 이게 얼마나 병신 같은 안 짓이에요. 하면 잡혀가. 안 하면 잡혀가. 아, 대박.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는데 이거 우습죠? 네. 이게 종교 논리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아. 이게 얼마나 우스운 일이야. 그렇죠, 그렇죠. 근데 주장하는 게 뭐야? 하나의 종교만 어. 존재한다. 웃기고 있네 하는 게 웃기고 있네. 왜? 대머리에다가 노랗게 칠해가지고 이렇게 올라오나? 예. 아, 대박이다, 진짜. 당연히 다른 그 시간대와 다른 부활절의 날짜가 존재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래요. 왜? 최초의 신이 시간이란 개념만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다양한 거예요. 음. 그럼 이게 다신교가 되느냐? 아니라니까. 아니죠. 예, 예. 지구에서 시간을 잴 때 지구의 다양한 시간대가 존재하는 거는 태양이 여러 개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태양은 하나야. 네. 하지만 지구가 자전을 하면서 생기는 천문현상으로 다양한 다른 시간대가 거니까. 존재하는 네네. 것뿐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신의 개념이 다양한 이름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것은 당연히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인데 왜? 부활절을 모든 달력이 부활절을 하는 게 다 충분한 관련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당연히 신의 이미지가 그리고 부활하는 날짜는 지역마다 다른 건 당연한 것이고 그렇죠. 지역에 따라 각자의 신의 개념을 가져가는 거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이거를 로마 제국 때 하나로 묶어버린 거죠. 예, 자기들 권력을 위해서. 족같은 현상이죠. 그렇죠. 이게 바로 중국이 하고 있는 하나의 중국 정책과 하나의 시간 정책과 다를 게 없죠. 로마하고 진짜 중국하고 똑같네요? 하는 짓은?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 시간의 다름을 이해한다면 이렇게 다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로 모든 종교의 이미지는 결국 근본은 하나라는 걸 이해한다면 아무런 분쟁의 의미가 없지만 네. 분쟁이 나는 거는 그 종교 지도자들의 권력욕 권력 때문이에요. 때문이다. 야, 내가 오늘 여기까지 얘기해. 이건 30% 넘어버렸는데? 이건 30%를 넘어버린 거예요. 진짜 박사님 몸 조심하셔야 돼요. 응? 어느 날 갑자기 기독교인들의 없어질 수도 있어. 이슬람도 이걸 싫어하죠. 아, 당연히 싫어하죠. 근데 이거는 날 보고 어쩌라고. 내가 아는데. 태양이 저렇게 움직이는데 날 보고 어쩌라고. 그러니까 태양을 보면 아는데. 제가 갈릴레오 같은 존재예요. 아니 나를 죽인다고 태양이 1년 365일에 400일로 변하냐고. 우주는 예정된 시간과 계획대로 움직일 뿐이에요. 나는 그거를 그냥 봤을 뿐이고 말했을 뿐이야. 아니 그럼 박사님 이렇게 태양을 보고 있으면 태양이 말해주나 봐 박사님한테. 아, 정민아. 이렇게 이건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아니 그런 걸 어떻게 하란 말이야. 보이는데 어떡해. 아는데 어떡해. 그거를 하늘을 계속 별을 보고 이런 태양을 보다 보면은 그런 깨달음이라는 걸 얻게 돼요. 그래서 모든 진짜. 신의 다양한 이미지는 지극히 자연스럽다. 네네. 이게 내가 깨달은 결과예요. 자, 그래서 이제 세차 운동을 이해해야 됩니다. 네. 지구는 이렇게 자전 운동을 하면서 네. 이 지그재그 움직입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은 태양이 위아래 위, 움직이는 아래. 것처럼 이렇게 음. 지그재그로 가는 것처럼 보여요. 아, 유목민의 그 이동 경로. 아, 유목민이 네. 당연히 이동할 때도 이렇게 네, 이동해요. 이렇게 태양에 따라서. 예, 예. 그건 이제 나중에 또 실크로드 때 할게요. 물론 별자리, 태양을 네. 모방해서 움직이는 이동 방식이에요. 네네. 그래서 가는데 우리 태양계가 있는 우리 은하계가 있어요. 은하계. 은하계 속에 우리가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지구가 공전을 하면서 전체 은하계를 또 이렇게 돕니다. 아, 네. 태양을 중심으로 도는 거를 한 주기라고 한다면 소주기라 한다면은 우리 태양계 전체가 은하계를 도는 건 대주기. 네네. 이런 식으로 해서 주기는 프랙탈 이론처럼 네. 작은 거가 확장되고 또 확장되고 또 이거를 중심으로 축소되지만 기본적으로 같은 콘셉트로 무한 확대, 무한 축소가 된다는 개념이 있어요. 아, 네. 이게 프랙탈 이론이라 그래요. 이 얘기를 제가 왜 하느냐? 자, 이 백조 자리는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하늘에 보면 백조 자리라는 별자리가 있어요. 네. 북두칠성을 결정하는 6개의 별자리가 있는데 네. 그게 지금의 작은 곰, 세페우스, 백조자리, 직녀성, 용자리 네. 하고 헤라클레스가 들어갈 때도 있고 안 들어갈 때도 있어요. 어. 여태까지 안 들어갔지만 앞으로 들어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네. 6자리가 되는 거예요? 5개 혹은 6개. 네네. 황도 12궁이 됐다, 13궁이 됐다. 아. 이건 지구의 세차운동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네네. 이렇게 되는데 백조자리가 어디냐면 제가 이렇게 그 화살표를 해서 거놨는데 은하계 중심에다가 거놨죠. 네. 여기 은하계 중심에 이렇게. 네. 그래서 여기 이쪽에 보면은
하얗게 지나가는 길이 있어요. 이렇게. 그렇죠? 네네네. 이게 이게 은하수입니다. 은하수. 네. 은하수가 뭐냐면은 지구에서 바라봤을 때 은하계 중심이 은하수로 보이는 거예요. 아, 별들이 모여 있어서. 네, 그래서 예. 많이 모여 있는 자리에 백조 자리가 있기 때문에 하얗게 보이는 거예요. 그럼 백조가 은하수를 이렇게 건너가는 것처럼 타고 가는 것처럼. 그게 오작교예요. 네, 아. 거기까지만 얘기할게요. 네.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지금은 여기 이렇게 흰색선 이렇게 그어놨잖아요. 이렇게. 네. 이게 뭐냐면 지금의 지구의 자전축은 작은 곰 자리에 폴라리스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네. 이거를 전체 우주 측면에서 바라보면은 백조 자리가 있는 우리 은하계의 중심에 반대 방향을 바라보면서 돌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아, 우리가요? 네. 근데 이게 점점 돌면서 점점 은하계의 중심 쪽으로 향합니다. 아. 네. 이게 대략 어느 시점이냐면 2012년 정도예요. 근데 이것도 딱 2012년이라고 정의하기 매우 어려운 게 왜냐하면 이 시간의 시와 분과 초로 이루어져요. 거기에서 약간 마이너스는 저기 있겠네요? 오차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그걸 다 얘기하려면 너무 시간이 걸리는데 어쨌든 그래서 결론적으로 2018년 8월 15일이 지나면서 이제 우리는 모든 게 완벽하게 새천년 주기로 들어왔습니다. 얘가 이렇게 움직였어요, 그래? 네. 오. 그러니까 은하계의 중심을 반대로 바라보면서 여태까지 갔었다가 네. 딱 2018년을 기점으로 해서 다시 이렇게 은하계의 중심으로 터닝 포인트가 진입한 시점이에요. 앞으로 13,000년 기간 동안 우리는 은하계의 중심을 향해서 서서히 지구의 자전축이 돌아갈 거예요. 완벽하게 돌아가는 게 그렇게 걸려요. 이게 주역에서 얘기하는 정축의 시대입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구체에서 축이 쓴다는 개념은 네. 없죠. 그- 기준점이 뭐냐? 은하계의 중심을 바라보고 지구가 자전하는 게 바로 정법의 시대라고 부르는 거죠. 그럼 우리가 동양에서는. 지금 그 변화하는 그 첫 시기에 있는 거예요? 네, 2018년 우리가 또 딱 그 궤도에 5월. 들어와 있어요. 지나서? 네, 그래서 고대 그리스인들은 신이 인간을 창조했을 때 금의 인간, 그 다음에 은의 인간, 동의 인간, 철의 인간이라고 만들었대요. 네네. 그리고 지금의 우리 인간을 철의 인간이라고 부릅니다. 네네. 고구려의 건국 연호가 네. 다물입니다. 네네. 다물은 고대 몽골어 투르크인 티무르 네. 혹은 토무르에서 온 단어예요. 의미는 철이에요. 철. 아. 연호 말 네. 그대로 시간의 그 개념이잖아요. 고구려는 철의 시대에 건국된 나라이기 때문에 국호를 철. 철로 쓰는 거예요. 티무르의 시대. 네. 이제부터는 철의 시대가 끝나요. 그러니까 금, 은, 동철, 봄, 여름, 가을, 겨울,